그러니까 뭐 150에 낙찰 받아가지고 800에 팔아먹었으면 괜찮잖아요. 6개월 만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공부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책은 지분 경매, 공유 지분 독점 경매라는 책입니다. 이제 부제가 뭐로 달렸냐면 부제가 경쟁하기 쉬운 경매 투자자들의 신세계. 그다음에 밑에는 남들과 경쟁하기 싫고 혼자 전부 다 먹어버리고 싶다. 혼자 전부 독식하고 싶다. 여기 이제 독점 경매라고 써져 있습니다. 독점 경매라고 써져 있는데 이 독점 경매라는 이제 이 카피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고요. 일단 이 책은 요즘 이제 일반 경매 물건에서는 하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수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이제 경매 경험도 이제 안 많으신 분들이 이제 경매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특수 물건이라고 막 하세요. 이제 쉽게 말하면 특수 물건이라는 말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딸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하자는 경매 물건에 딸려 있는 하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하자들이 있는데, 뭐 법정지상권도 있고, 토지 별도등기도 있고, 뭐 선순위 가처분도 있고, 선순위 가압류도 있고, 뭐 맹지도 있고, 지분도 있고, 뭐 이 법인 물건도 있고, 특수법인 물건도 있고, 뭐 오만 가지 이 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 하나에 하자가 하나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세 개 중첩적으로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하자들을 경매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하자가 있고, 치유가 되지 않는 하자가 있어요. 이제 그런 물건을, 그러니까 특수라는 말은 일반이라는 말의 건너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반 물건이 대칭되는 물건이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특수 물건 때문에 그런 하자들 때문에 뭐가 낮아지냐면 일반적으로 응찰가가 낮아진다. 응찰가가 낮아지는 물건을 낮은 가격에 응찰을 해서, 유찰이 더 되니까 응찰가가 낮아질 거 아닌가 봐요. 그럼 응찰을 해서 좀 더 정상화시켜서, 정상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자를 치유를 해서 이제 정상 가격으로 이제 매각을 하면, 아니 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 이제 낮은 가격에 사서 정상 가격에 그 갭을 서 오는 이제 그 수익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맞는 말이세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냐? Nope. 오 박사 괜히 여기서 뭐 근육질 자랑하고 공갈 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별로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이 특수 물건에 잘못 도전했다는, 뭐 한 방에 골로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세요. 그 책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이제 위험한 경매 책에 나오는 이제 그 경매하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써놓은 책인데, 그러면 이 지분 물건은, 이 지분 요 책의 핵심은 이제 지분 물건입니다. 지분 물건. 지분 물건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부동산의 주인이 2분의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 2분의 1일 수도 있고, 4분의 1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쪼개면 이제 8분의 1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물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지분 물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이제 상속으로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뭐 그 형제 자매들끼리 그 법이 정한 지분만큼으로 논아 가져서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지분 물건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부부 사이에 이제 공동 등기해서 2분의 1씩 논아서 이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요즘 이제 그 경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을 안 되시려고 돈 내는 만큼 이렇게 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상속으로 인해서 경매가 나오는 이제 지분 물건이, 상속으로 통해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이제 가장 지분 물건이 일반적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지분 물건에서 딸려 나오는 이제 그 개념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도 아실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지분 물건에서는 여타의 지분권자들이 여기서 여타의 지분권자라면 요 2분의 1이었을 때는 요 2분의 1, 요 4분의 1이었을 때는 요 4분의 1의 사람, 또 8분의 1일 때는 나머지 8분의 1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지분권자입니다. 공유 지분권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그 예를 들어 제3자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요 안에서 해결되기를 이제 그 바라는 의미에서 8분의 1만 가진 요 사람의 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나머지 8분의 1, 요 나머지 7명한테 뭐가 있냐면 공유자로서 무슨 자격을 준다? 이제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다. 그 얘기죠.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경매, 그러니까 제3자보다는 요 나머지 경매를 안 당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먼저 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반 경매 투자자보다는 제3자보다는 우월한 입장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공유자한테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뭐 상속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경매 물건, 저 책에서도 이제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상속에 의한 지분 물건의 경매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분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공저자인 우리 최승남 교수하고 저랑 이제 쓴 책인데 저 책의 모든 투자 사례는 최승남 선생님이 직접 하신 건이세요. 물론 저도 이제 저 안에는 제가 지분 물건에 투자했던 그 실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는 이제 최승남 교수님이 투자했던 그다음에 수익을 올렸던 그다음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뭐 그때마다 필요했었던 어떤 그 기법을 동원했었던 뭐 이제 테크닉을 동원했었던 것들에 대한 얘기가 책에 쓰여져 있는데 지분 경매 그러면 의외로 사실은 어려우세요. 굉장히 이제 경매를 좀 해봤다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그 문턱을 확실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지분 물건의 대체적인 큰 아웃라인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분 경매하고 지분하고 이제 공유 지분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점 경매, 쉽게 말하면 독점이 뭘까요? 혼자 먹어버리잖아요. 혼자 먹어버리죠.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경쟁하기 싫은 경매쟁이들, 남들하고 경쟁하기 싫은 경매쟁이들이 그냥 독점해서 꿀단지 혼자 끌어안고서 골방에 앉아서 그러니까 몇 사람만 아주 그 꿀단지를 그냥 수저로 통으로 그냥 퍼먹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해 보자가 이 책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 경매가 그 FM대로 공부를 해가기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세요. 실제 어렵고 해보면 그리고 변수도 많고 그다음에 부지런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요즘에 그 최근에 지분 경매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적 소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박사 TV. 그래서 이제 그 소액에 대한 기준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실제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입찰 가격이 전체 입찰 가격이 158만 원짜리도 있어요.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사례로 소개된 최저 가격이 158만 원인데요. 1000만 원 이하로 경매로 낙찰 받아서 수익액이 아니라 수익률로 보면 뭐 400%, 600% 달성한 사례도 실제 있으세요. 그리고 책에 보면 실제 이제 그 경매 사건 번호를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이 유추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따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충분히 찾아올 수 있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냥 아싸라게 다 사건 번호를 전면으로 공개를 하지 왜 그렇게 약간 틀어서 했냐.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워가지고요. 사건 번호를 액면 그대로 그냥 공개해버렸다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으세요. 경매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채무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그 사건 번호를 약간 이렇게 가공을 했지만 경매 공부를 또 경매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찾아갈 수 있으세요. 보면 진짜 154만 원짜리 경매 물건이 있었네, 200만 원짜리가 있었네, 400만 원짜리 있었네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150에 낙찰 받아가지고 800에 팔아먹었으면 괜찮잖아요. 한 6개월 만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세요. 지분경매나 공유지분이라는 말은 있지만 독점경매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그 인정을 안 해주셔서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경매를 좀 오래 했다는 사람이 바라보는 기본적인 지분 물건은 이제 완전히 독점경매하자. 완전히 이렇게 딱 끌어안고서 밖에 있는 오중이 떠중이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끼리 딱 이렇게 틀을 안고서 꿀단지를 계속해서 우리만 즐기자. 우리만 즐기자. 여기서 우리가 아닌 니네는 이 판에 들어오지 말합니다. 그렇죠? 가능하냐? 가능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수 물건에 이제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유치권, 뭐 법정지상권, 선순위, 그 다음에 임차인 많은 거, 그 다음에 인수 많은 거, 뭐 기타 등등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지분 경매도 특수 물건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요리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독점으로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자 해서 이제 그 쓴 책이 저 책인데요. 굉장히 그 독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적어도 경매를 한 3년 이상 했습니다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쑥스러운데 맨 책 얘기만 나오면 우박선은 뭐 네 자랑하기 바쁘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대한민국 경매판에서 제가 이제 처음 경매를 낙찰받은 게 처음 제 이름으로 낙찰받은 게 1996년입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IMF가 와가지고 이제 98년에 제가 다니던 은행이 이제 은행입니다. 신용금고였는데 신용금고가 98년 2월에 문을 닫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경매판에 뛰어들었으니까 그리고 연수로 23년 동안 다른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고 경매 MPL만 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으니까 그다음에 뭐 부동산 대학원도 다니고 부동산학 박사도 받았고 또 책도 뭐 한 5, 60권 썼고 하니까 경매 물건이 뭐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 요번에 최근에 나온 그 이제 가시빼내기 책에 보면 제가 최근에 한 400억 정도 동원해가지고 400억 원어치 정확하게는 한 320억 원 동원해가지고 400억 원어치 낙찰받은 테크노마트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판에서 이렇게 생명력 길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면 뭔가 좀 다를 수 있고 우리 그 독자분들한테 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경매 물건도 지분경매 책도 뭐 경매를 처음 공부합니다라는 분들은 사지 마시고요. 경매를 그래도 한 3년 정도 공부를 했다. 그리고 다른 오프라인 강좌에서 기본 이상은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틈새가 있구나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지분경매책 두 번째 책을 지금 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은 안 했고요. 시작하면 한 서너 달이면 쓸 수 있으니까 아마 내년 봄 정도 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지분경매책 두 번째 책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분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다? 소액으로 할 수 있다. 그 소액이 얼마다? 총 낙찰 가격이 150만 원짜리 있다. 안 믿어지시죠? 믿으세요. 감사합니다.